중년 남성 자위, 전립선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수많은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함께 해온 전립선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서윤입니다. 오늘 저는 40대 이상 남성분들이라면 특히 더 귀 기울여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4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아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죠. 매일같이 하는 자위가 혹시 전립선에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지 불안해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니 클릭하셨을 겁니다. 나이에 맞는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는 무조건 해롭다거나 반대로 자위는 무조건 좋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갇혀 계시죠. 하지만 전립선 건강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잠시 먼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왼쪽 아래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아시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전립선 건강을 해친 분들도 계셨지만 반대로 올바른 지식과 생활 습관으로 전립선 질환을 극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분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변화는 저에게 큰 보람이자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단 모르면 병이 됩니다. 자위는 남성에게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행위가 우리의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며 최적의 자위 빈도와 나이별 권장 루틴부터 시작해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핵심 원칙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노년기 남성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립선 건강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로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소중한 전립선에 대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나라 남성들은 유독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고 그 관리마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사회 통념이 막아서고 있죠. 하지만 전립선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은밀한 고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관리해야 할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그럼 매일 자위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죠. 중요한 건 적절한 빈도와 나이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아서 너무 자주 사용하면 마모되고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기 마련이죠.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적의 빈도는 나이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학적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40대 남성분들은 주 3, 4회, 50대 남성분들은 주 2, 3회, 그리고 60대 이상 남성분들은 주 1회 이상을 권장합니다. 특히 5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기적인 사정을 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건강 지표가 현저히 좋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또한 유럽 비뇨기약 의학저널 발표된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전립선에게 주기적인 배출이 전립선 내 염증 물질 축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빈도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전립선을 마치 정교한 배출 시스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펌프가 정기적이고 일정한 리듬으로 작동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땐 감각을 믿지만 나이 들면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자위시 전립선은 정체된 체액을 배출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세포를 정화하는 등 복합적인 치유 작용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빈도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전립선을 마치 자율 청소 시스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펌프가 정기적이고 일정한 리듬으로 작동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70대 환자분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한 기업의 임원 출신으로 평소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가 높아져 걱정이 많으셨죠. 저는 그분께 나이에 맞는 주기적인 자위 루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건강 주도권을 내가 쥐겠다는 의지로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놀랍게도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낮아지고 오랫동안 괴롭히던 소변 불편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활력 넘치는 노년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죠. 이처럼 주기적인 루틴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진료한 또 다른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평소 전립선 관리에 대해 남자의 치부처럼 숨기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방문은 물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배뇨 곤란은 점점 심해져 그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상당히 진행된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치료 시기를 놓칠 뻔한 전립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분의 치료 과정은 험난한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의 탄식은 저에게도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전립선 관리에 대한 무관심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자, 이제 나이대별로 전립선 건강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각 시기별로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는 전립선 건강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50대, 60대 이후의 전립선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4회의 규칙적인 사정을 통해 전립선에게 주기적인 배출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립선 내 염증 물질 축적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정체된 물을 흘려보내듯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핵심 루틴이죠. 정기적인 검진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직 젊은데 무슨 검진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40대 중반부터는 1년에 한 번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나 직장수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몸의 신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거나 잔뇨감이 느껴진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전립선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50대는 전립선 비대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40대의 확립한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되 몸의 변화에 더욱 섬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 2, 3회의 유연한 사정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에 얽매이기보다 본인의 컨디션과 전립선의 부담 정도를 스스로 느끼고 조절하는 유연함입니다. 사소한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배뇨 불편함이라도 지속된다면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초기 증상은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될 수 있습니다. 늦게 대처할수록 치료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채소와 과일 위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정 체중 유지는 이 시기에도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60대 이후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주 1회 이상의 적절한 사정 활동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횟수에 연연하기보다 전립선에게 주기적인 배출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인이 편안하고 무리가 없는 선에서 최소 주 1회 이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이롭습니다. 적절한 활동량과 자기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등 적절한 활동량을 유지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편견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자위냐, 어르신들은 성욕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같은 사회적 편견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성생활과 자기관리는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건강한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건강 주도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 절대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지킬 수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쌓아 올린 전립선 건강은 노년의 활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40대에서 50대가 결정의1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박사님, 그럼 노년에 자위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전립선에 무리가 가지 않고 쾌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3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부드러운 자극입니다. 젊을 때처럼 강하게 자극하기보다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쓸어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때 오일이나 크림을 사용해 성기를 감싸듯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류 개선과 발기 유지에 효과적이며 전립선에 불필요한 압력을 주지 않아 무리를 덜어줍니다. 마치 노련한 예술가가 섬세한 붓질을 하듯 부드러움 속에서 깊은 쾌감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멈춤과 반복을 통한 쾌감 극대화 훈련입니다. 사정 직전의 쾌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이 스타트 스톱 훈련은 전립선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더 깊고 강한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돕습니다. 동시에 사정 조절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며 성적 만족감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맛의 절정을 길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회음부 동시 지압으로 전립선 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성기 자극과 동시에 고환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전립선 압력이 감소하고 사후 통증과 잔뇨감이 완화됩니다. 이 부위는 전립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적절한 자극이 전립선에게 배출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듯 전립선 전립선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노년 남성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전립선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동시에 성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입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건강한 전립선과 활력 넘치는 성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두 형제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둘 다 50대 후반이셨는데 한 형제는 제가 권장하는 나이별 자위 루틴과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형제는 나이 들어서 무슨 자위냐, 어릴 때나 하는 거지라는 문화적 편견의 낡은 틀에 갇혀 루틴을 완전히 거부하셨죠. 몇 년 후 규칙적으로 관리한 형제분은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사시며 전립선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반면 다른 형제분은 배뇨 곤란과 만성 전립선 염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자위하셨어요? 라고 대놓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당황하시거나 아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년기에도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문제는 노년기 전립선 건강 문제가 흔하다 보니 자위 행위 자체가 전립선에 해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자위는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자위는 전립선에게 배출을 도와 전립선 내 염증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70대 남성분은 젊었을 때부터 매일 자위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전립선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갑자기 자위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소변이 시원치 않고 잔뇨감이 심해지는 등 전에 없던 불편함을 느끼셨죠. 검진 결과 전립선액 정체로 인한 가벼운 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적절한 자위 빈도와 올바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린 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삶의 질이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60대 남성 10명을 인터뷰하여 건강 루틴의 유무가 활력과 일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마치 청소가 필요한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중 규칙적인 배출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일상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반대로 관리를 무시한 분들은 만성 염증과 세포 이상 등 전립선 건강 악화로 이어져 불편함을 겪고 계셨죠. 제가 앞서 잠시 언급했던 사례처럼 올바른 지식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갑작스러운 배뇨 곤란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 자위는 거의 하지 않으셨고 전립선 검진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상당히 진행된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초기 전립선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후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제가 알려드린 건강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며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바로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꾸준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립선은 남성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소중한 장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활기찬 노년의 삶과 행복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최적의 자위 빈도와 나이별 권장 루틴, 나이별 예방 전략과 관리법, 전립선 건강의 경고 신호, 그리고 노년 남성 자위법 3가지 핵심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십시오. 특히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노년기 남성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립선 건강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정기적인 검진과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대한 섬세한 관심입니다. 스스로의 몸에 대한 꾸준한 관찰만이 건강한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단 모르면 병이 됩니다. 젊을 땐 감각을 믿지만 나이 들면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전립선 건강, 절대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음 클리닉을 찾아주시거나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 클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